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이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는 그저 드라마 속 내용이 아니라 조선시대 한 야담집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다만 그 속에는 아들이 아닌 손자라 돼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두 사람은 원수지간의 자식들이었다. 그들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1453년에 발생한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비롯한 숱한 이들을 죽인 사건이다. 수양, 지하에서는 내 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피를 흩뿌려 얻은 세조의 권력. 계유정난의 밤,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고 그날의 핏빛 기억은 백성들의 뇌리에 수백 년 동안 또렷이 남아있었다. 조선 초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아마 단종이 아닐까요? 그는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던 것도 모자라서 결국 유배지인 영월 땅에서 17이란 어린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이 계유정난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세종대왕의 충신이자 단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김종서를 제거한 사건인데요. 1453년 10월, 그날 밤 조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초, 가장 태평성대했던 세종대왕의 시대가 끝나고 한양에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453년 10월 10일, 야심한 밤에 수양대군이 무리를 이끌고 김종서를 찾아간다. 당시 수양대군과 김종서는 단종이 보위에 오른 직후부터 팽팽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수양대군은 편지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신복을 시켜 철퇴로 김종서를 내려치게 한다. 김종서를 기습한 뒤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어서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정난, 나라가 처한 위태로운 재난을 자신이 평정했다는 것이다. 정말 김종서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일까? 말하자면은 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목차에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 일어났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인 사건을 기유정난이 아니라 기유사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말하자면 기둥이 될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장릉, 단종의 능이다. 그 아래쪽에는 조선 후기 정조의 명령으로 세워진 배식단과 장판옥이 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명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 사륙신이라 일컫는 신하의 이름들과 함께 김종서의 위패도 모셔져 있다. 김종서, 세종대왕 때 북방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금안강 주변에 육진을 설치해 오늘날의 국경을 확정한 인물이다. 우리에게 장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종서는 사실 이제 문과에 급제한 이제 문신 엘리트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문관이 통제한다는 그런 이제 문민 우위의 문관 우위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최고 사령관 자리에는 주로 이제 문관들이 가는데 이제 김종서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문신이면서 무장의 호방함을 겸비했던 김종서는 어머니와 아내의 임종도 하지 못한 채 세종의 명에 따라
오래도록 국방을 지켰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세자와 세손, 즉 문종과 단종을 잘 돌보라는 유언을 받은 고명대신이었다.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김종서를 역적으로 몰아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 한명회, 권남 등과 함께 살생부를 작성해 영의정 홍보인과 경조판서 조극관 등 정부 핵심 인물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였다. 계유정난이 있던 날, 실록에는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지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화살이 떨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음을 사관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계유정난의 밤이 지나고 10월 11일.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견판 이병조사라는 관직에 오른다. 영의정이면서 문신과 무신의 인사권까지 틀어주인 것이다. 며칠 뒤에는 군사를 통솔하는 병마도통사까지 겸하게 된다. 조선시대 종친, 즉 왕의 적자 4대, 서자 3대까지는 벼슬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굳어진 것은 성종 때부터다.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종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왕권을 신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자기에게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만하게 풀어놓을 수는 없고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왕의 직속 가족들을 위한 관서 종친부. 왕을 도울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종친을 관리하고자 세종이 만든 것인데 혹 훗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던 건 아닐까. 세종대왕의 정비인 소혼 왕후가 낳은 8명의 아들 중 둘째였던 수양대군. 김종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에 능했다고 한다. 석보상전, 역대 병요 등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던 세종의 곁에서 왕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둘째 왕자였던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자기 왕을 보좌하고 또 왕실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탱될 수 있도록 하는 왕업적 측면에서 그 수양대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수양대군을 활동시키게 된 주된 그 배경이 있지 않는가. 세종은 수양을 아끼긴 했지만 왕위는 장남인 문종에게 그리고 장손인 단종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인 태종이나 셋째인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김종서 등에게 이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3년도 못 채우고 승하한다. 제대로 국상도 치르지 못한 채 12살의 나이에 단종이 보위에 오르게 된다. 보통 어린 왕이 보위에 오르면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단종에게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었다. 선왕의 신뢰를 받았던 신하들과 장성한 숙부들만이 곁에 있었다.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때다. 좌의정이었던 김종서는 장성한 대군들이 세력을 모으는 것을 견제했고 수양대군 역시 자신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김종서를 꼽았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야 만다. 계유정난이 조선이란 나라에 엄청나게